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쥔 것은 가족의 통장 통지서였다. 언니. 왜? 지아의 목소리가 비바람 속에서 메아리쳤지만 지우는 대답 대신 눈물을 삼키며 달렸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 속에 스며든 것은 사랑의 무게와 가족의 저주였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지우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27살, 대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그런 사무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모범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은퇴한 후에도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며 우리 집안은 양반 혈통시라고 중얼거렸고, 어머니는 매년 추석에 송편을 빚으며 딸들이 제 발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우와 지아, 두 자매는 그런 집에서 자랐다. 지우가 언니, 지아가 동생. 지우는 항상 지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도, 첫 연애 실패할 때도 지우가 지아의 손을 잡고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지우의 비밀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갉아먹었다.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의 우정이 점점 깊어지며 깨달았다. 그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대학에 들어가 서울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지우는 처음으로 사랑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수연은 지우의 동료 디자이너였다. 수연의 미소는 지우의 회색빛 일상에 봄바람처럼 불어왔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산책하며 밤늦게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웃었다. 지우야, 너의 선은 너무 부드러워. 마치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 수연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떨렸다. 그 사랑은 순수했다.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그 순간들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지우의 어머니가 우연히 수연의 사진을 발견한 날,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랑?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외침이 아파트 벽을 울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지아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니. 진짜야. 지아의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지우는 울면서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예요. 수연이를 사랑해요. 그날 밤 가족회의는 지우를 치료하기 위한 계획으로 끝났다. 어머니는 지인에게 연락해 변성수술을 추천하는 상담소를 찾았고,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라고 선언했다. 지우는 견디지 못했다. 수연과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갈 계획을 세웠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차리고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지우의 월급은 겨우 생활비로 턱걸이였고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지우의 머릿속에 스친 것은 가족의 저축 통장이었다. 아버지의 퇴직금과 어머니의 장례비, 지아의 대학 등록금까지 모인 그 돈 후 한 번만 빌리자. 나중에 갚을게. 지우는 스스로를 속였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 은행 앱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가족의 생일, 손가락이 떨렸다. 미안해, 아빠. 엄마. 지아야, 전액 인출. 5천만 원을 그 돈으로 수연과 공항으로 향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공항에서 지아의 전화가 왔다. 언니, 통장 비었어. 너 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이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지우는 무너졌다. 그날 경찰이 도착했다. 지아가 신고한 탓이었다. 언니가 도둑이 됐어. 지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선택했다. 지우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수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수연아, 미안해. 수연은 울며 지우를 안았지만 경찰이 떼어놓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난죄.
지우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밖의 한강을 보았다. 이게 나의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가족은 지우를 버렸다. 어머니는 그 애는 우리 딸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다. 지아만이 병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었다. 언니가 왜 그랬을까? 지아의 마음속에는 배신의 상처와 사랑의 혼란이 뒤엉켰다. 감옥 생활은 지우를 갈기갈기 찢었다. 좁은 방, 매일 아침 6시 기상, 그리고 끝없는 고독. 그녀는 수연의 편지를 기다렸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왔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끊겼다. 수연이가 날 버렸어. 지우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한국의 감옥은 차가웠다.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지우의 비밀이 퍼졌다. 레즈비언. 여기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누군가의 비웃음이 지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버텼다. 한국 고전, 시조와 한시.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지지만 뿌리는 남아있네. 그 시가 지우를 지탱했다. 한편 지아는 서울의 대학생으로서 홀로 버텼다. 지우가 훔친 돈으로 등록금을 갚았지만 마음의 빚은 컸다. 친구들은 언니 미쳤어 라고 수군거렸고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지아는 울었다. 지우의 방을 치우다 발견한 수연과의 사진. 두 여자가 한강에서 웃는 모습. 언니의 사랑이 이렇게 아팠구나. 지아는 처음으로 레즈비언에 대해 검색했다. 한국 사회의 차별, LGBTQ 운동. 그녀의 눈이 뜨였다. 시간이 흘렀다. 지우의 1년차, 감옥에서 보낸 첫 추석. 지우는 홀로 송편을 먹었다. 엄마의 맛이 나네. 눈물이 송편에 떨어졌다. 지아는 그날 감옥 면회실로 갔다. 처음이었다. 철창 너머 지우를 보자 지아의 목이 메었다. 언니. 왜 그랬어?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아야, 미안해. 내 미래를 망쳤어. 지아는 울며 말했다. 언니의 사랑을 이해하려 해. 하지만 아파. 그 면회는 짧았지만 지우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지아는 매달 면회를 왔다. 한국의 엄격한 가족 문화 속에서 지아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그 애 보러 가지 마라고 했지만 지아는 고집을 부렸다. 지우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감옥 도서관에서 LGBTQ 관련 책을 읽었다. 한국의 퀴어 역사, 1980년대부터의 운동. 그녀는 일기를 썼다.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의 동료 수감자 하나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나도 비슷한 이유로 와서 그들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작은 연대가 피어났다. 두 번째 해, 지우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감옥 밖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LGBTQ 권리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지아가 가져온 신문 기사, 서울 퀴어 퍼레이드, 1000명 참가. 지우는 미소 지었다. 지아야, 고마워. 내가 날 버리지 않아서. 지아는 이제 지우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해졌다. 언니, 수연 언니는? 어때? 지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끊어졌어. 나 때문에. 지아는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의 사랑은 아름다웠을 거야. 나도 느껴보고 싶어. 지아의 고백은 지우를 놀라게 했다. 지아도 여자에 대한 감정을 숨기고 있었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 민지.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지아는 민지의 손을 잡는 순간 떨림을 느꼈다. 언니처럼. 나도 레즈비언일까? 지아는 지우에게 털어놓았다. 지우는 철창 너머로 손을 뻗었다. 지아야, 두려워. 마음의 감정을 숨기지 마. 그 순간 자매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지아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립했다. 엄마,
언니를 용서해요. 그리고 나도 언니처럼 될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너까지. 우리 집이 망하는구나. 가족의 갈등은 고조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지아를 키웠다. 하지만 지아의 반항은 어머니를 무너뜨렸다. 내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지아는 울며 말했다. 엄마,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고요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지우의 편지를 썼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내 사랑을 이해 못했어.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다. 서랍 속에 묻혔다. 지우의 감옥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노동시간, 세탁소에서 일하며 손이 거칠어졌다. 이 손으로 수연이를 안았는데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수연의 이별. 하지만 지아의 방문이 위로였다. 지아는 이제 민지와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언니, 민지가 날 좋아해. 나도. 좋아, 지우는 웃었다. 행복해라, 지아야. 내가 못한 걸 너는 해. 자매의 대화는 한국의 계절을 따라 흘렀다. 겨울에 따뜻한 국물을 가져오고 여름에 한강 아이스크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지우의 석방이 다가오자 수연이 나타났다. 지아를 통해 연락이 왔다. 지우 언니를 만나고 싶어. 지우는 두려웠다. 날 용서할까? 면회실에서 수연을 보자 세월은 그들을 바꿔놓았다. 수연의 머리는 짧아졌고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약했어. 수연은 울었다. 그녀는 지우의 부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랑은 지우만큼 깊지 않았다. 너를 기다렸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수연아,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자유롭게 살아.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긴 감정은 여전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아는 그 만남을 지켜보며 아팠다. 언니의 사랑이 아직 살아있어. 지아 자신도 민지와의 관계에서 갈등했다. 민지의 가족이 반대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게 무슨 내 지아는 지우의 편지를 읽으며 힘을 얻었다. 감옥에서 지우가 쓴 시, 강물은 돌을 깎지만 결국 바다에 닿네. 우리 사랑도 그래. 지아는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함께 싸우자. 석방 전날, 지우는 감옥 예배실에서 기도했다. 한국의 불교와 기독교가 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속죄했다. 부처님, 예수님. 제 사랑을 용서해 주세요. 동료 수감자들이 작별 인사를 했다. 밖에서 잘 살아. 퀴어 커뮤니티 가밭 지우는 고마워하며 안겼다. 그 연대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석방 당일, 비가 그쳤다. 서울의 하늘이 맑아졌다. 지우는 감옥 문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디로 가? 지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집에 가자. 지우는 놀랐다. 엄마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편지 썼어. 용서해. 이 택시 안에서 자매는 침묵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빌딩들. 그중 하나가 지우의 옛 직장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지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돈 훔친 거. 어머니는 지우를 안아 올렸다. 바보같이 내 사랑 때문에. 엄마가 미안해. 그 안김은 오랜 세월의 눈물이었다. 한국 가정의 화해는 그렇게 조용했다. 저녁 식사, 김치찌개와 비빔밥. 가족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의 감옥 이야기, 지아의 대학 생활. 어머니는 지제, 내 길 가라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다. 지우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력서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한국의 취업시장은 냉혹했다. 레즈비언의 도둑. 누가 고용해? 지우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 주인, 할머니가 과거는 과거야. 열심히 해라고 했다. 지우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다. 수연과의 재회는 조심스러웠다.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벚꽃이 피던 그날. 지우야, 나 아직 사랑해. 수연의 고백에 지우는 울었다. 나도. 하지만 천천히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봄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지아의 삶도 변했다. 민지와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대학 캠퍼스에서 퀴어 커플 소문이 돌았다. 지아는 지우와 함께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그 길, 지우는 소리쳤다. 사랑은 자유야. 군중의 함성 속에서 자매는 안겼다. 어머니도 집에서 TV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들. 강하네. 그러나 갈등이 다시 피어났다. 수연의 가족이 반대했다. 지우는 범죄자야. 우리 딸을 망쳐. 수연은 망설였다. 지우야,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해. 반전의 칼날이 지우의 가슴을 베었다. 또 버려지는 거야. 지우는 홀로 한강 다리에 섰다. 물결이 출렁이는 밤, 왜 내 사랑은 항상 이렇게 끝나. 그녀는 울부짖었다. 지아가 달려왔다. 언니, 포기 마, 나처럼. 싸워. 지아의 조언은 지우를 일으켰다. 지우는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Q 센터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돼. 지우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감옥 속 사랑이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지우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라디오 인터뷰,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청취자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당신 덕에 용기를 얻었어요. 가족의 화해는 완성되었다. 추석에 어머니는 지우와 수연, 이제 헤어졌지만 친구로,를 불렀다. 이제. 내 사랑을 인정해. 식탁 위에 올린 송편은 달콤했다. 지아와 민지는 손을 잡고 웃었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긴장. 지우의 책 출간 소식이 퍼지자 옛 동료들이 비난했다. 도둑이 책 쓰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우는 무너질 뻔했다. 내 삶이 또 파괴되네. 지아가 지우를 안았다. 언니, 우리가 함께야. 최종 고조는 예상치 못했다. 지우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과거의 피해자 가족가 다시 나타났다. 아니, 가족은 용서했지만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지우를 초대했다. 범죄자와의 대담, 진행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도둑질을 정당화하나요? 지우의 손이 떨렸다. 아니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보호받아야 해요. 스튜디오의 침묵.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다. 지아야,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어. 지아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내가 자유로워진 건 시간 덕분이야. 세월이 우리를 바꿨어. 민지가 가져온 차 한 잔, 옷 따뜻한 녹차의 향기가 방을 채웠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우야, 엄마가 내 편이야. 이제야 깨달았어. 시간의 흐름이 지우를 치유했다. 5년 후, 지우는 센터에서 상담사가 되었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선배님, 어떻게 버텨요? 지우는 웃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수연은 결혼했지만 가끔 연락했다. 지우야, 내 책 읽었어. 고마워. 그들의 우정은 새로운 형태로 피어났다. 지아와 민지는 함께 살았다.
작은 원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언니, 우리 결혼할까? 지우는 축하했다. 한국에서 가능해질 거야. 법이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불붙었다. 결말은 한강변에서 벚꽃이 지는 봄날 자매와 어머니, 민지와 수연이 모였다. 피크닉 바구니에 삼겹살과 나물. 이게 우리 가족이야. 지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은 지우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했다. 사랑의 죄는 용서되었고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인간다움의 빛으로.